자, 오늘은 Z03에 가서 인공지능 2를 열 건데요. 바탕화면 또 넣어놨거든요, 우리 항상. 모스 2016 워드 가셔가지고 Z3에 갑니다. 인공지능 2를 엽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그림 목차를 넣어봤고요. 저 그림에 캡션 넣어봤고 오늘 표에 캡션 넣을 겁니다. 그러면 스케일 01 보시면요. 똑같아요. 표나 그림에 붙이는 제목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페이지로 밑으로 쭉 내려갈 건데요. 표가 한 개 보일 거예요. 표 안에 커서를 넣어 놓으시고, 자, 똑같이 여러분들 참조 탭에서 할 거예요. 표도 캡션 들어가기 시험에 나오거든요. 참조 탭에 가면 여러분들 캡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캡션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치부터 먼저 할게요. 이렇게 요 순서대로 갈게요. 표는 어디 넣을 거냐면 표 위에 넣었죠. 항목 위라고 잘 돼 있고요. 한글로 표, 예, 맞습니다. 근데 표 2 뒤에 커스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다면요. 점을 치고 띄우고 알고리즘 띄우고 유형이라고 치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그대로 위에 들어갑니다. 엔터가 에러가 들던 데 있죠. 이렇게. 예. 그러면 자동으로 번호는 증가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제목, 표나 그림에 붙이는 제목. 자, 요거 한 개만 넣어봤고요. 딴 것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여러분들 스킬 공유 보시면 표도 목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스크롤 바깥 쭉 내려오시면요. 밑에 표목차라고 있죠? 여기에 표목차 바로 아래 단락에 커서 엔터 기호 있죠? 네, 커서를 딱 두시고 여러분들 표도 목차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 목차 삽입을 눌리시면 안 되고 표목차는 상호 참조를 써야 돼요. 상호 참조 눌리면 여러분들 참조할 대상이 있거든요. 우리 표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눌리셔가지고 표를 선택하면 돼요. 표. 그럼 캡션 들어갔던 게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전체 캡션은 맞고요. 여러분들 커스 여기 클릭하면 이 창은 안 바뀌어요. 여기 커스를 이렇게 두시고 표일 유사 용어들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들 삽입을 눌리면 들어갑니다. 꾹 눌리면 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밑에 커스를 딱 두시고요. 두 번째 표의 캡션 넣었던 내용을 선택하고 삽입을 눌리시면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밑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야 할 일은 끝났어요. 닫기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표도 캡션 넣었을 때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표목차를 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색인 하겠습니다. 색인 122페이지. 여러분 색인도 소스가 실습 파일이 다르거든요. 이 파일은 색인도 시험에 나와요. 닫기 하시고. 여러분들 요번에는 르네상스를 예시면 돼요. 파일 가서 찾아보기. 르네상스를 예시고요. 더블 클릭. 자, 여러분들 색인도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블럭을 잡고 할 건데 색인은 여러분들 그 책에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요 단어들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색인 항목으로 주로 표시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우리가 책 같은 경우 제일 뒤에 단어들이 막 쭉 들어가 있고 거기 뭐 몇 페이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색인 항목을 또 우리가 나중에 만들 거예요. 색인도 여러분들 글자에 대해서 블럭을 잡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인용도 블록 잡고 했는데 색인도 블록 잡고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그 123페이지 보시면요. 문서 처음은 여러분들 이 타이틀 말고 본문의 처음인 글자 르네상스가 있죠. 야를 블럭을 잡습니다. 드래그.
르네상스 글자만 블록을 찾고 색인도 참조 탭에 가셔서 색인이라는 그룹에 항목 표시 누르면요. 필드가 들어가요. 나 표시 누를 건 필드가 들어갑니다. 누르기 전에 주항목에 블록 잡았던 글자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리고 표시 누르면 닫기. X라는 여러분들 필드가 들어가거든요. 요 필드는 나중에 목록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 이 필드에 들어간 요 색인 글자가 표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X라는 필드가 자동으로 색인을 표시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우리 한 개밖에 추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킬 01은 그렇게 색인을 표시하는 방법 해봤고요. 넘기시면 124페이지. 자, 우리가 만든 한 개밖에 안 넣었지만은 딴 것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문해 분거 들어가 있고. 자, 그렇게 뭐 어떤 글자에 대해서 색인을 넣었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색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게 색인 목차를 또 한 개 만들 거야. 그러면 글자 색인으로 표시했던 내용들을 문서 맨 마지막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색인 목차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 색인이라는 그룹이 있고 색인 삽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색인은 단이 있거든요. 2단이 기본 형태, 2단은 세로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옆에 색인 등록했던 글자가 나오고 여기 옆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1단, 2단으로 표시하는 게 기본 형태거든요. 그리고 서식은 뭘 쓸 거냐면 기본형 서식 모양새입니다. 기본형 형태를 가진 서식으로 만들 거고요. 페이지 번호도 오른쪽에 넣어라 돼 있죠. 페이지 번호를 오른쪽에 맞춤. 이걸 체크하면 색인 글자도 표시되지만은 색인 등록된 글자도 페이지 번호도 나와. 체크해 볼까요? 체크. 그리고 확인 누르면 오 이렇게 들어가죠. 이 문서에는 리얼이라는 글자가 르네상스 들어가 있고 위험, 마녀, 사냥은 이 페이지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자, 이렇게 해서 색인을 우리가 한 게 기본형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스킬 03은요. 이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는 위에입니다. 위에. 여기에 보시면 호의진가라는 요 글자에 대해서도 색인을 더 추가했을 경우 과연 여기에 자동으로 나오겠느냐 이거죠. 안에. 자동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돼볼 거야. 일단은 이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호의진가라는 글자를 블록을 잡습니다. 자, 블록을 잡고 능까지 잡으면 안 돼요. 호의진가라는 딱 단어에 대해서 딱 잡아요.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들 색인 그룹에서 항목 표시 그러면 호의 증가만 쭉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표시 눌리면 또 XE 필드가 들어가죠. 닫기. 그럼 색인을 이게 문서에 추가했습니다. 그럼 과연 색인 목차에 이게 호의 증가가 나오겠느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켜보는 것은 뒤에 보니까 모든 색인 항목이 표시되도록 색인을 업데이트 한번 해봐라 돼 있죠. 그럼 색인 목차에 컷을 딱 두시고 안에 두고 저 위에 보면 색인 그룹에 색인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추가된 색인을 여기에 표시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만 오 들어가네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색인도 여러분들 용도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우리 책 만들 때 맨 마지막에 단어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까지가 스케일 0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시면 그 내용이, 지금 127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편집 병합. 아, 이거 진짜 재밌는 기능이에요. 아주 실도 필요하고.
시험에도 물론 나오지만 닫게 하시고요. 자, 일단은 소스 열고 편지 병합이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지 병합을 기능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 뭘 열 거냐면요. 연합장을 연합장. 연합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근하신년에는 연합장인데요. 우리 편지 병합은 왜 쓰느냐부터 좀 알아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다수 대상인에게 발송을 할 때 어떤 내용, 초대장, 공문, 안내장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내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계산합시다. 받는 사람은 고객이라 합시다. 다수죠.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받는 사람 이름만 달라질 경우 우리가 100명한테 보내면 100페이지를 만드는 건 아니고 한 페이지의 내용 파일, 좀 꾸며진 양식 파일 한 개 만들고 특정 부분에 들어갈 부분을 데이터 파일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필드만 똑 집어넣어 버리면요. 완료시키면 그 필드 들어간 자리에 데이터 파일이 들어가는 거죠. 합치는 기능. 그러면 100명한테 보낼 때는 데이터 파일만 100줄만 만들면 되죠. 이름만. 그러면 100페이지를 만들 필요 없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파일하고 데이터 파일하고 합친돼 가지고 병합이거든요. 우리 아량글에서는 메일 머지라는 기능이에요. 메일 머지가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일 머지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은 같은데 특정 부분만 달라지는 특정 부분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데이터 파일이거든요. 데이터 파일은 MS 워드, 엑셀, 아웃룩 주소록,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데이터 파일로 쓸 수 있어요. 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엑셀입니다.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특정 부분에 필드를 집어넣고 완료시키면 그 필드에 엑셀에 있는 데이터가 딱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우리가 뭐부터 해볼 거냐면 시험에 쓸 때는 130페이지 시험에 나옵니다. 데이터 원본을 만드는 게 나와요. 엑셀 그 데이터베이스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우리가 문제 보시면 스킬 01인데요. 130페이지입니다.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편지 병합을 시작해라.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요. 편지라는 탭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편지 병합 시작 그룹에 편지 병합 시작 아이콘이 있죠. 이거 누르면 편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인식을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편지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우리 성이 존이고 이름이 스미스 회사 이름이죠. 이름이 스미스 회사는 노스윈드입니다. 이런 데이터 파일을 한 개 만들어 봐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라 그 말인데요. 자, 그럴 때 먼저 편지 탭에 받는 사람 선택 눌러볼까요? 이거 누르면 새 목록 입력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기존 목록 사용은 만들어진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쓰는 메뉴. 아웃룩 주소록은 연락처 갖고 아웃룩 연락처를 클릭합니다. 지금은 우리 직접 만들 거거든요. 데이터 파일을. 그래서 받는 사람 선택에 새 목록 입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새 주소 목록이라는 창이 뜨죠. 여기 하나의 행이 레코드라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코드 안에 필드들이 여러 개 있죠. 여러분 필드. 이 필드는 미리 이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기본 필드 이름이에요. 나는 이 필드면 안 쓸 건데 이걸 꼭 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고 만약에 내 필드가 딱 마음에 안 든다. 나만의 필드를 만들고 싶다 싶으면 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떠나서 잠시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필드 이름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울 수도 있어요. 지우고 혹은 이름을 바꿀 수도 있죠. 자기가 원하는 필드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추가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필드를 지울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고소하면 되고요.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시험에서는 성이라는 필드에 커서 두시고 여기에 데이터를 한 줄, 즉 한 레코드를 만들 겁니다. 요게 존이라고 J, O, H, M 치시고요. 이름은 스미스, S 소문자입니다. 존할 때 J는 대문자 쳐야 돼요. 스미스, S, M, I, T, H죠. 자,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고요. 회사도 N자는 대문자거든요. 대문자 치시고 그 다음 소문자입니다. NOR THWIND 딱 필드 3개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요 하나의 행위 레코드 1번이다 라고 보면 돼요. 레코드 번호 1번.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잖아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뭐가 뜨냐면요. 이것을 저장할 위치창이 뜨는데요. 거기 주소 목록 저장 어디 저장할 것이냐. 우리 책 보시면 기본 위치가 내 데이터 원본 요 폴더가 맞아요. 그래서 위치는 맞고요.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요 MDB가 뭐냐면요. 이, 우리 예전에 오피스 버전에서 2003 버전까지가 마이크로 데이터베이스 학자거든요. 그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요 이름에 여러분들 뭘 치냐면 고객 있으면 덮어 쓰기 하면 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 그리고 저장을 눌렀더만은 있다고 뜨네요. 이거 무시해버리고 덮어 쓰십시오. 이해하면 여러분들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참조로 이 만들 때 여기에 여러분들 또 데이터 치고 참조로 다음 레코드도 만들고 싶으면 새 항목 눌리면 레코드가 추가되거든요. 여기 눌리면. 지우고 싶으면 항목 삭제 눌리면 이거는 레코드를 지우는 거고 레코드를 추가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요 상태까지가 스킬 01이 끝났어요. 근데 131페이지는 사실 어떤 거냐면 이것을 사실은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열어서 보이는 화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잠시 요것은 지시사항 없지만은 잠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이 파일을 잠시 닫아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로딩 됐을 때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방금 연합장을 한번 열었던 건요 오른쪽에 있거든요. 다시 열어. 그러면 잠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스킬 02를 보겠습니다. 스킬 02는 우리가 방금 만든 고객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불러들여 가지고 여러분들 이 불러들이는 방법을 시켜보는 거죠. 스킬 02는요. 그러면 편집 탭에 가서 편집 병합 시작을 누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잠시 우리 저장을 열었더만 잘 보세요. 편집 병합 시작을 열었더만은 편집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네. 요거는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시험에서. 그리고 이것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스킬 공인은. 만드는 게 나와서 그렇지. 근데 편지 병합이 되어 있는 문서, 편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문서는요. 편지가 이게 인식되어 있거든요. 자, 요번에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불러들이냐 이거죠. 저장했던 거. 그래서 그걸 시켜보는 게 스킬 공입니다. 우리 만들었던 고객 MDB를 목록에 연결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받는 사람 선택 눌러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을 갖고 올 때는 기존 목록 사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선택하고 열기를 선택하면요. 사실 병합 필드 삽입이 활성화됩니다. 원래. 아까 활성화돼 있었지만 그래서 데이터 파일 안 갖고 오면 이하가 비활성화돼요. 이렇게 허옇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한번 눌려볼까요? 오, 목록이 필드가 쫙 나오죠. 음.
이건 우리가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필드 목록입니다. 거기서 이제 할 겁니다. 요까지가 끝이고 스킬 공유는 어떻게 불러드리냐 물어본 거고요. 넘기셔가지고 연결되는 겁니다. 수신이라는 요 자리에 여러분들 필드를 먼저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료하면 필드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거든요. 막바로 데이터가 딱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떤 필드 넣을 거냐면 스킬 03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텍스트, 수신 텍스트 뒤에 컷을 딱 두시고요. 우리가 고객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안에 회사 필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컷을 딱 두시고 필드 넣는 방법. 편집 탭에 가서 필드 쓰기 및 삽입이라는 그룹에 병합 필드 삽입을 눌러보시면요. 필드 목록 중에서 회사가 있죠. 회사를 딱 눌리면 그 자리에 회사 필드가 들어가면서 이상한 기호가 두 개가 붙습니다. 앞뒤로. 요 기호가. 이 기호를 우리는 자리 표시자라거든요. 필드가 들어간 자리를 표시하는 기호다 해서 자리를 표시하는 기호다 해서 자리 표시하라는 말을 많습니다. 그러면 필드를 넣었어요. 넣고 난 뒤에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회사 안에 데이터 넣을 때 노스 윈드라고 쳤거든요. N자만 대문자였고 나머지는 소문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대문자로 다 출력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다시 들어가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내어서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형식만 바꿀 때는 대소문자, 영어 같은 경우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요 필드 안에 컷을 두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필드 편집이라는 메뉴에서 형식 정도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눌려볼까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필드 이름은 회사 맞고요. 여기에 대문자로 다 바꾸고 싶어요. 그죠? 대문자로 형식을 바꿔볼까요? 선택하면 만약 대문자로 나옵니다. 다 바꾸시고 이렇게 바꿔라 한번 바꿔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확인. 안에 인식했습니다. 나 결과 보면 대문자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필드를 편집할 수도 있다가 스킬 03입니다. 자, 그리고 넘기셔가지고 우리 결과를 한번 보자. 한번 보기 전에 134페이지의 스킬 공사는 요 위에 지난 한 해 동안 요 위에 인사말을 한 개 넣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위에 단락에 컷을 두시고 134페이지 여러분들 스킬 공사를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로 시작하는 단락 위에 인사말을 집어넣어라. 인사말은 지원되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필드를 만드는 건 아니고 요 위에 보면 필드 쓰기 및 삽입이라는 그룹에 인사말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인사말 형식 중에서 자 미스터 랑달이라는 요거 형식을 선택하면 돼요. 그대로. 그런 선택했더만 지금 잘 보면 우리가 입력했던 데이터가 있었는데 존이 두 번 나오죠. 사실 존은 여러분들 이름과 성이 표시되는데 여러분들 성만 두 개 나오거든요. 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혹시나 인사말에 항목이 없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다면 요 필드 연결을 올려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이름이니까 스미스가 나와야 되고 뒤에는 존이 나와야 되거든요. 뭔가가 연결이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필드 연결을 클릭했어. 확인해 볼까요? 자, 성은 여러분들 성이라는 필드 잘 연결해 놨는데 성에 들어갈 자리. 그런데 이름에 들어갈 자리 또 성을 필드가 넣어놨네요. 그래서 아까 성 두 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잘못 연결됐네요. 그래서 여기에 성을 넣어가지고 이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이름 자리에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이 되는 바람에 존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요거 변경해 주시고요. 다시 확인 눌려볼까요? 오, 이제 맞게 나오네요. 이름과 성, 스미스 존 이렇게 나오죠? 잘 됐어.
그리고 이제 잘 됐으니까 확인 눌리면 이름이 맞거나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확인 눌리면 영어로 그리팅 라임이라는 영어가 들어갑니다. 사실 그리팅은 인사말이라는 뜻이 인사. 인사줄. 어, 우리 홈페이지 만들 때 그리팅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인사말. 홈페이지 설계할 때 영문으로 작성할 때는요. 그리팅을 많이 씁니다. 인사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 인사말을 넣었고 이제 우리 한번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6페이지 보시면 한번 보자 이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병합 결과를 여기에 이제 필드 자리나 인사줄 자리에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결과 미리 보기. 그룹에 결과 미리 보기가 있죠. 눌려볼까?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오, 노스윈드. 그죠? 아, 대문자 바뀌었네. 아까 Dear Smith John. 잘 나왔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레코드가 이동한 레코드가 우리 한 개밖에 안 만들잖아요. 레코드 한 개밖에 없습니다. 1번 레코드고 레코드 이동할 때는 하선 눌리가 레코드를 다음 레코드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눌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레코드 한 개밖에 안 만들었거든요. 눌려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요까지 요렇게 보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출력도 해야 되고 저장도 하는 방법은 바로 스킬 06에서 배울 거예요. 엑셀을 불러와서 해볼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서 어떻게 넣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인사줄도 어떻게 넣는지 알아봤고 스킬 06은 여러분들 요 소스를 쓰는 건 아니고 요까지는 끝이에요. 즉 스킬 05까지는 우리가 연합장은 다 썼어요. 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새로운 데이터 파일이 열리겠죠. 만약 엑셀 파일이 출제가 됐을 경우. 그럴 때 우리 시험장에서는 파일을 여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작업이 눌리면 로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실습하기 위해서 여는 거예요. 136페이지 플러스 밑에 여기서는 초대장을 열어서 실습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초대장을 여시면 돼. 자, 여기서 여러분, 보니까 지금 뭔가가 필드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안 했는데. 이 필드 좀 들어가 있잖아요. 딱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내 영상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 자, 우리는 문제 봤더만은 새 병합을 시작하지 않고는 편지 병합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파일을 안 불러왔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병합 필드 삽입이 비활성화돼 있어. 데이터를 아이가 안 불러온 거야. 그럼 얘도 인식이 안 돼요. 들어가는 있지만은. 그럴 때 데이터 파일을 먼저 불러오셔야 돼요. 근데 편지 병합은 시작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지 가서 편지 병합 시작은 할 필요 없고 이 안에 다 있으니까 데이터 파일만 불러오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두 번째 줄부터 봐야 됩니다. 고객 명부란 엑셀 파일을 불러올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불러오느냐? 편지 탭에 가서 받는 사람 선택을 클릭합니다. 이거 클릭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파일 불러올 때는 두 번째 메뉴 쓰셔야 됩니다. 기존 목록 사용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위치가 요 위치 창이 뜨거든요. 우리는 여기 아니고 우리는 위로 올라가서 바탕화면 가셔서 모스 2016 워드라는 폴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채트 3에 갑니다. 거기 여러분들 우리가 고객 명부라는 엑셀 파일이 보입니다. 그죠? 야를 여러분들 선택해서 열게 하면 기본적으로 테이블 인식이에요. 테이블 인식 시트가. 엑셀 배울 거지만은 야가 시트가 편집 명함에 쓴 테이블 인식합니다. 확인만 눌리면 돼요. 그랬더만 보세요. 병합 필드 삽입 활성화되어 있어요. 데이터 파일 불러오니까. 늘려볼까요? 여기 필드들이 쫙 있네.
이 필드는 어떻게 이렇게 인식했냐면요.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엑셀을 제가 잠시 열어드릴게요. 자, 제가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가지고 어떤 경우가 어떤 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면 자, 제가 이렇게 열었더만 알고 봤더만은 엑셀에서 우리 엑셀 배울 거지만요. 저 위에 여기 제목행이라거든요. 제목행 요 이름이 필드명이 돼버리네요. 여러분들 나중에 응용하실 때 회사에서 요 위에 첫 행은 필드 이름을 인식합니다. 불러오면 요것이 그리고 실제로 레코드 1번은 야가 레코드 1번 야가 레코드 2번이에요. 레코드는 하나의 행을 레코드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레코드는 몇 개 있냐면 총 여러분들 열한 4개 정도 되네요. 그죠? 14개. 그죠? 제목이 빼면 14개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14장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필드명으로 인식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잠시 보여드린 거고.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 우리 항상 자사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요 줄에 제품 갈로 열고 닫고가 있죠. 그 안에 컷을 주세요. 요 안에 갈로 안에 뭐 넣을 거냐면 필드 목록 중에서 구매 물품 필드를 여기 집어넣을 거예요. 컷을 한 둬야 돼. 두고 여러분들 편지 탭에 가서 병합 필드 삽입을 눌립니다. 우리 이 필드 중에서 구매 물품 필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클릭. 그럼 요 사이에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갈로 안에 들어가죠. 자리 표시하고 같이 필드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병합 결과를 한번 미리 보자 이거죠. 그럼 우리는 한 개 뺏기 필드를 안 넣었지만은 좀 해놓은 게 있잖아요. 소스가. 그럼 요 자리에는 고객명이 나올 거고 직책 요 자리는 구매 물품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게 나옵니다. 송윤희 부장님 캠코드 여기 나올 거예요. 요 자리에 송윤희 부장님 여기는 캠코드 엑셀에서 불러들여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게 나오는지 결과 미리 보기 그룹에 결과 미리 보기를 눌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칠트 3인가요? 네. 네, 아까 그 화면이 왜 없었을까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에러가 있어요. 바뀌어버리죠. 어, 컴퓨터마다 바뀔 수 있어요. 지랄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부분하고 있을까요? 이제 실제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그까지 쳐맞히고 지금. 왜 야, 넌 내한테만 이런 일이 안 그래도 안 되지.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10분 쉬니까. 진짜 뭐 시가 없어요. 혼자 못해요. 동영상 봐야 돼. 예, 혼자 못해요. 네. 빠진 거는 동영상 보면 되죠. 늦게 오셨네. 좋은 거 아닙니까? 보기 좋은 거 있어. 네. 아니야, 들으면서 안 되니까 저희는 뭐
이것도 빠져만 있면서 이거 그 뭐냐면 그래 그게 유튜브 그러면 그때 멘탈이 와가지고 일단 이거 하고 이거 다 하는 거 그런 거였나? 응, 그런 거 없었어. 그때부터 멘탈이 못 참는 거야. 금방이 네.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게 이제 정말 마음도 없어. 아, 이게 뭐냐면 뭐를 보고 SNG 보고 제일 보고도 잘 모르겠어. 뭐가 MS 뭐지? 이렇다면 진짜 이렇다면 진짜 멘탈이 보여. 아, 욕설을 아무 자기가 늘 좋아하고 그 정도는 없어. 근데 제가 있거든요. 되게 친구가 되게 참여를 되게 아까 안 되겠어요.
하지가 돼. 아까 금융 쓸 때는 되게 치셨잖아요. 난 아무 소리도 없어. 나는 고객님도 없어. 지금 가야 돼. 3번, 3번, 세트 3. 이렇게 열면 안 되고, 버스 열면 안 돼. 취소. 연합장이란다. 초대장을 열고, 초대장을 열고, 안에서 들어가야 돼. 초대장을 열고, 여기서 여기에서 편지 기능해야 된다. 현재 누르면 그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음. 메뉴 써. 메뉴 네, 받는 사람 선택. 그거 그어서. 기존 목록 사용. 그거 빨리 주셔야 돼. 그래갖고 네.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표현해 보였네. 오늘 우리사들 대부분 모르시는 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뭐 그래도 반이라도 있어야지. 다 나가버리잖아. 여기서 늦게 오신 분 양혜숙 씨하고 또 누가 혹시 출석 안 부른 분 없죠? 다 불렀지.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필드 삽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킬 공구인데요. 문서 맨 뒤에 여러분들 이동하겠습니다. 요것은 닫고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초대장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초대장. 그 초대장이 제일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맨 뒤가 여기부터 요 제일 밑에 여기에 컷을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프린트 데이터라는 필드를 집어넣을 때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우리가 빠른 문서 요소 메뉴가 시험에 이제 세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필드가 뭐냐면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함수하고 같습니다. 엑셀에서 어떤 특정 필드마다 성격이 있고 기능이 있어요. 이 프린트 데이터라는 필드는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찍히는 뭐 그런 성질의 필드 특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밑에 놔둬놓고 빠른 문서 요소 메뉴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메뉴는 삽입 탭에 가시면 텍스트라는 그룹에 이런 빠른 문서 요소는 전 아이콘이 조금 몰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빠른 문서 요소 아이콘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 옆으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전 아이콘만 나오지만 텍스트 그룹 안에 있습니다. 빠른 문서 요소라는 요 탐색이라는 아이콘인데요. 필드 나오죠. 필드. 요것을 클릭합니다. 그럼 필드 종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일일이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범주 모드를 눌리가시고요. 날짜 및 시간이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날짜 및 시간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프린트 데이트 날짜니까 날짜, 타임은 시간이죠. 요 함수가 붙는 거죠. 함수라기보다는 필드 이름이지만 프린트 데이터라고 있죠. 얘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형식이 있는데 형식은 연, 월, 일 형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세 번째입니다. 요 세 번째 형식으로 넣어라 그 말이거든요. 얘를 선택하시고
야를 형식은 세 번째 겁니다. 날짜 형식. 그리고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 좀 넘겨보시면 144페이지에 플러스 보시면요. 0000 0월 01로 표시되는 경우 인쇄를 진행하면 현재 날짜가 표시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말입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신경 안 써도 돼. 형식만 연, 월, 일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필드를 함께 집어넣어 봤습니다. 특정 필드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연결되는 게 채트사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채트 3이 끝났고요. 닫게 하시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146페이지 주요 기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채트 4로 가셔야 됩니다. 바탕화면에 모스 2016 워드 가셔가지고 채트 4로 가볼까요? 거기에 주요 기능이 있죠? 주요 기능을 여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 146페이지인데요. 그 빠르문서 요소 메뉴 지금 상용구부터 해서 필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말 거냐면 스킬 01은요. 그 우리가 문서 안에 보면 속성에 잠시 요거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문서 속성에 들어있는 요 내용을 우리는 바닥글 부분에 집어넣을 거야. 야를 문서 속성에 등록된 내용을 바닥글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바닥글 구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바닥글 구역으로 가는 방법은 삽입 탭에 가서 우리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 바닥글이라고 있습니다. 바닥글. 그거 눌리면 우리 바닥글 편집으로 들어가면 바닥글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눌려볼까요? 밑으로 커서가 내려갈 거예요. 여기 바닥글이거든요. 밑에. 요게 여러분들 뭐 넣을 거냐면 주제에 입력했던 주제 속성을 이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서 속성을 집어넣을 때도 뭘 써야 되냐면 빠른 문서 요소라는 메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 있냐면 우리 머리글 바닥글 도구 탭에 들어가면 디자인 탭이 인식됩니다. 요번에는 삽입 탭이 아니고 삽입 그룹 안에 빠른 문서 요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야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요게 문서 속성이 있거든요. 그럼 문서 속성 중에 주제를 딱 눌리면요. 우리 주제 입력했던 데이터가 찍혀요. 눌려볼까요?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건 주제에 미리 입력했던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리고 요것을 오른쪽 정렬할 거거든요. 정렬하실 때는 홈 탭에 가서 여러분들 정렬 메뉴 중에서 단락이라는 그룹에 오른쪽 정렬을 할 거거든요. 오른쪽 맞춤이라고 있죠. 세 번째 겁니다. 책 보시면 오른쪽 맞춤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야 눌리면 오른쪽으로 이동돼. 글자가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바닥글을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럼 바닥글 빠져나올 때는 위에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 디자인 탭이 있거든요. 야를 클릭하시면 닫기라는 그룹이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머리글 바닥글 닫기에서 요 바닥글 구역을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요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바닥글에 우리 입력한 건 아니고 주제 입력된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참조로 여기까지 끝인데요. 파일 가서 주제의 요 속성만 바꾸면 요 데이터만 바꾸면 바닥글에 있는 요 데이터도 바뀌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특정 구역에 여러분들 문서 속성을 넣을 때는 요것도 빠른 문서 요소란 메뉴에서 한다는 거. 그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필드 집어넣어 봤잖아요. 방금 요거 했어요. 문서 속성 입력한 데이터를 삽입했는데 요번에 바닥글에 집어넣었거든요.
자, 그런데 넘기시면 문서 블록 만들기가 또 시험에 나와요. 문서 블록 만들기하고 요 두 개가 출제는 꼭 되거든요. 근데 문서 블록 만들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우리가 즉 블록을 잡아서 문서 블록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대로 내가 필요한 부분에 그대로 갖고 와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단락이나 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서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을 잡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하기 위해서. 근데 문서 블록 잡힌 내용을 등록할 때 위치가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데 갤러리 위치라거든요. 빠른 문서 요소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시험에서 요겁니다. 그다음에 머리글, 바닥글에도 요 내용을 그대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걔를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문서 요소에 등록하면 커스가 있는 위치 어디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문서 블록으로 등록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 머리글에 등록하면 머리글에만 들어갑니다. 바닥글은 바닥글에만 문서 블록을 만든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딱 정해진 위치고 야는 커스 있는 위치에 다 들어갑니다. 바로 문서 요소에 등록하면.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 스킬 02 보시면요. 올라가셔가지고 상단에 사진부터 해서 여러분들 펜 및 잉크가 요 단락 요것을 다 블록을 잡아서 문서 블록을 한 개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드래그를 쭉 하시면 돼요. 그럼 들어갈 때 그림도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블록을 먼저 잡고 자, 우리 문서 블록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이 삽입 탭에 가시면 여러분들 텍스트 그룹에 우리 빠른 문서 요소 탐색이라는 아이콘인데요.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까 눌러봤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빠른 선택, 즉 선택 영역을 빠른 문서 요소의 갤러리 있죠. 요 메뉴가 문서 블록을 만드는 메뉴예요. 제일 마지막 거. 야를 클릭하면 이렇게 새 문서 블록 만들기 창이 있다. 그러면 문서 블록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책 보시면 여러분들 기능이라고 치는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입력할 거예요. 기능 치면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블록이 만들어지거든요. 요 이름을 치면 되고 갤러리 위치는 이 방금 블록 잡았던 내용을 어디에 등록할 거냐면요. 빠른 문서 요소에 등록을 할 건데 그 이유가 책 보시면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에 저장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갤러리 위치입니다. 이거 맞아요. 나머지 설정사항은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요 내용이 등록됐어요. 블록 해제한 끝인데 잠시 어디 등록됐냐면 우리 방금 빠른 문서 요소에 등록했거든요. 우리 빠른 문서 요소 아이콘이 있죠. 아까 눌렸던 거. 이거 눌러보면 이게 등록이 여기 위에 돼 있어요. 이것을 필요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요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스킬 02가 끝났고요. 문서 블록을 만드는 방법이 끝났고 자 149페이지는 방금 만든 요 문서 블록을 새 문서를 열어서 한번 사용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새 문서를 만들 때는요. 파일 탭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새로 만들기가 있죠. 얘를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새 문서를 한 개 눌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문서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방금 만든 문서 블록 기능을 선택해서 등록했던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빠른 문서 요소 갤러리 빠른 문서 요소에 등록해놨거든요. 예, 활용할 때 빠른 문서 쓴 커서 있는 위치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삽입 탭에 가시면요. 텍스트 그룹에 빠른 문서 요소 아이콘이 있죠? 야 눌리면 등록된 거 기능 있지 않습니까? 눌리면 됩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커서 위치. 등록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어떤 내용을
문서 블록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등록해서 쓰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문서 블록을 만들고 새 문서를 열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51페이지.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메이크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것도 닫게 하십시오. 저장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워드 문서만 살아 있습니다. 워드 프로그램만. 자, 그리고 여러분들 151페이지 보시면 고객 만족을 여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 말 그냥 메이크로도 시험에 나오는데 메이크로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여러 작업 내용을 기록했다가 단축키나 혹은 단추, 도형에 만든 메이크로를 할당, 즉 지정해서 이 단축키 또는 단추나 도형을 누르면 한 번만에 실행되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메이커로예요. 그 메이커로에서 시험에 나온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이커로를 만들고 적용하고 저장하는 문제. 여기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적용한 부분까지 나오면 적용할 부분에 커스를 두고 메이커를 만들면 돼요. 만약에 메이커로만 만드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냥 문제가 열릴 거 아닙니까? 로딩되는 그 위치에 두고 막바로 작업에 들어가면 돼. 지정한 부분이 없다면 메이크로 만든 문제는 해당 열리는 그 위치에 커스 그대로 두고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이크로가 만들어져 있고요. 단추나 도형을 그려서 할당해서 실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4번은 꼭 나오거든요. 4번은 현재 문서에 저장된 메이크로를 다른 문서에 복사해 주는 기능. 요것은요, 사실 그 나중에 할 거지만은 코드 그룹에 가면 메이크로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메이크로 대화 상자가 떠요. 그 안에 구성 도우미를 눌려서 해야 됩니다. 요것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시험 장관. 요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4번은. 자, 그럼 우리 메이크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 보시면 연기셔가지고 여러분들 152페이지입니다. 자, 스킬 01 보시면요. 자, Alt, Ctrl, Q는 단축키거든요. 바로 키 넣을 거고. 자, 이걸 누르면 선택한 텍스트 크기가 한 단계씩 늘어나고 이 문제가 기출 문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붉게 밑줄 서식을 저용하는 강조라는 메이커를 기록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메이커로 저장 위치는 현재 문서를 해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로딩되면 곧자 앞에 커서가 가 있거든요. 이때는 그대로 이 상태에서 메이커로 작업을 진행하면 돼요. 그럼 메이커로 만들 때는 여러분들 저 위에 보시면 개발 도구 탭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이 없다면 여러분들 시험장에는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설치를 처음 하면. 그럴 때는 참조로 파일 탭에 가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옵션 가시면요. 여기에 워드 옵션 창이 뜨거든요. 거기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 선택하면요. 여기에 개발 도구가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처음에 설치했으면. 야를 체크해 줍니다. 그럼 개발 도구 탭이 보일 거거든요. 우리 학원에서는 보이고 있죠. 개발 도구가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 도구 탭에 가면 여러분들 왼쪽에 코드 그룹이 보입니다. 거기에 메이크로 눌리는 게 아니고 메이크로 기록을 눌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들 때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거 작업 순서가요. 메이크로 이름을 먼저 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키보드가 바로가기 키를 설정할 때 눌리는 거거든요. 야는 마지막에 하시고요. 메이크로 저장 위치를 두 번째로 작업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키보드를 눌리는 겁니다. 이 순서로 하셔야 돼요. 이거 눌리면 요 창이 안 되도록입니다.
그러면 요 저장 위치가 모든 문서의 저장 위치가 인식해서 요게 저장하거든요. 그럼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감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보니까 메이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문서인데 모든 문서로 돼 있잖아요. 요걸로 진행돼 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첫 번째 메이커로 이름 여러분들 강조라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메이커로 저장 위치 두 번째로 바꿉니다. 눌리면 현재 문서는 고객 만족이거든요. 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단축키는 키보드 눌리면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눌려보시면 요 새 바로가야 키의 커서가 깜빡거릴 거예요.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조심할 거 Alt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9번을 눌릴 때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보드 눌리면 안 되고요. 우리 키보드 판 위에 있는 위쪽에 있는 숫자 있죠. 9. 그걸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Alt 컨트롤 키 누르고 9번 위에 9번 눌려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Alt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9를 눌러주세요. 근데 오른쪽에 9를 누르면 넘9가 들어갑니다. 넘버 있는 9. 이렇게 넘이라는 영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9만 들어가요. 이게 바로가 요게 들어갔다 해가지고 할당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미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요로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는 방법은 요 밑에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 눌리면 야가 요로 쏙 들어가요. 이래야지 요 단축키가 먹거든요. 그래서 입력하고 지정을 눌리면 요로 들어가죠. 그리고 요때도 저장할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현재 문서로 바꿔야 돼요. 고객만족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닫기 눌리면 이제 막바로 메이크로를 우리 설정할 내용을 작업할 겁니다. 그러면 창이 닫히면서 마우스 밑에 카세트 테이프 붙어 있죠?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텍스트를 한 단계 늘리는 방법. 저 위에 보면 홈 탭에 가서 자, 글꼴 그룹에 크기 옆에 올라가는 가짜 있습니까? 화살표. 이게 한 단계 한 번만 누르면 돼. 요 글자 수 올라가는 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거 한 번만 누르면 한 단계 느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갔어요. 이 글자 기준에서는 2가 올라갑니다. 요 글자는 1이 올라갈 거거든요. 한 번만 눌러주는 음.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굵게 밑줄은 어디서 할 거냐면요. 글꼴 그룹의 처음이 굵게고요. 세 번째 게 밑줄입니다. 글꼴 굵게하고 밑줄은 세 번째 겁니다. 야가 굵게 밑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작업 기록할 내용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거든요. 이제 기록 중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개발 도구 탭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록이 끝난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메이크로를 만들어 봤고요. 방금 만든 메이크로를 넘기시면요. 여러분들 154페이지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0이 보시면 사례 MC 코믹이라는 요 실패 요 단락 있잖아요. 요 단락에 방금 만든 메이크로를 한번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블록을 잡아요. 블록을 잡고 요 단락에 대해서 자, 우리가 방금 만든 강조 메이크를 한번 실행해봐라, 정해봐라 그 말입니다.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메이크를 실행할 때는 뭐 단축키 써도 되지만은 우리 참조로 코드 그룹에 메이크로라는 요 아이콘을 누리면 우리가 만들어진 메이크로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메이크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만든 메이크로 강조가 보이죠? 야를 선택하고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실행돼 버리죠. 아까 서식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블록을 해제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까 넣었던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155페이지는요. 자, 우리 현재 문서는 메이크로를 만들어진 문서거든요. 이 메이커를 포함해서 저장을 해야지만 이 메이커를 쓸 수 있어요. 다음에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 메이커로 사용 문서로 저장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메이커를 포함해서 저장을 해봐라.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파일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요. 자, 찾아보기. 그리고 여러분들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 형식부터 바꿔야 돼요. 파일 형식. 일반 워드 문서 저장하면 메이커로 기능이 안 들어갑니다. 저장할 때. 그래서 이것을 뭘로 바꾸냐면 눌려보시면 바로 밑에 메이커로 사용 문서라고 요 형식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메이커로 기능이 포함돼서 저장되거든요. 그러면 M자로 끝나죠. DOCM이 들어간 M은 메이커로가 포함된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메이크로 사용 문서라고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말이 없으면요. 현재 이 위치에 그대로 저장하면 됩니다. 그럼 이름은 요 파일 이름 있죠? 야 한번 클릭. 블럭이 잡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고객 만족이라고 치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면 여러분들 이 문서는요. DOCM이라는 메이크로 포함된 문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메이커로 포함된 문서를 저장하면 확장자가 DOCM을 가집니다. 메이커로. 이게 특징이 있죠. 여기 이제 메이커로 만들고 적용하고 실행, 우리 그 다음에 저장되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156페이지는 보안 설정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요거 다 깨시고. 자, 제품 소개를 일단 열 겁니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요 안에 여러분들 제품 소개가 있죠? 여시고요. 자, 여러분들 메이커로 보안이 있는데요. 보안 설정을 스킬 0을 보시면요. 모든 메이커로를 포함하도록 메이커로 보안 옵션을 설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안 설정은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개발 도구 탭에 가야 돼. 그리고 여기에 코드 그룹의 왼쪽에 메이커로 보안이 있죠? 얘를 클릭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시험장 가면 모든 메이커로 제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메이커로 기능을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네 번째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 가면 네 번째로 바꾸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들 왜 기본적으로 MS 프로그램은 다 모든 메이커로 제어로 기본값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메이커로 바이러스 때문에. 메이커로 들어있는 문서는 메이커로 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감염시키다 보니까 보안 때문에 이걸로 바꿔놓은 거야. 그렇다고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자, 일단은 모든 메이커로 포함으로 바꾸는 문제거든요. 이거 바꿨다면 확인 눌리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여기서 보안 옵션, 여기서 바꾼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157페이지를 잘 몰라요. 잘 틀리거든요. 우리 요 문서 안에는 메이커로 기능이 한 개 들어가 있어요. 그 메이커로를 여러분들 그 스킬 공유 보시면 신제품이라는 DOCM으로 끝났죠. M은 메이커로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신제품도. 그쪽으로 복사해서 줘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들 코드 그룹에 메이커로를 클릭해야 됩니다. 여기 기억이 잘 안 나요. 거기 보면 구성 도구면 이겁니다. 야를 누르면 자, 현재 문서는 왼쪽이고요. 상대방 문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문서 보니까 우리가 줘야 될 문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문서를 먼저 닫으셔야 돼요. 닫기, 파일 닫기. 그럼 이 문서가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파일 열기를 누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제품이라는 DOC의 문서를 읽어드려야 돼요. 파일 열기. 쉬워요. 자, 그리고 우리는
바탕화면 가서 모스 2016 워드라는 폴더로 가야 돼요. 보안에 채트4로 가시면 문서가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 이유는 요 밑에 보면 형식이 서식 파일만 보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DOCM 문서는 서식 파일이 아니고 메이커로 포함된 문서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것을 뭘로 바꾸냐면요. 모든 워드 문서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모든 워드 문서. 그럼 다 보입니다. 다 보이죠. 안 보였던 것이 다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요 안에 신제품이라는 여러분들 파일이 있죠. 야를 선택하고 여러분들 열기. 그러면 열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뭐 할 거냐면요. 우리 현재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 현재 문서입니다. 여기 있는 메이크로를 신제품으로 복사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왼쪽에 있는 메이크로 기능 선택하고요. 복사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열로 이동됐죠? 복사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닫게 하면 이 문서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뜨냐면요. 이 DOCM이라는 신제품 문서를 저장할래?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책 보시면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문서에 있는 메이커를 상대 문서 주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여기 기억이 안 난다는 소리죠. 구성 도우미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개발 시행 품위서를 열어보겠습니다. 개발 시행 품위서.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우리 컨트롤을 집어넣을 건데요. 책 보시면 이것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날짜, 텍스트, 확인란, 그림 이런 다양한 콘텐츠 컨트롤을 추가해서 만들어주면 해당 컨트롤에만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쉽게 양식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킬 01 보시면요. 표의 개발 방법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림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시행 품위서를 만들어서 상담해서 줬어요. 그래서 그 해당 담당자한테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해서 그쪽 회사에서 뭔가가 그림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원이 만약에 MS 워드를 못한다면 조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것만 눌려도 그림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컨트롤을 넣어주면 상대방 회사에서는 편하겠죠. 안 그러면 직접 삽입 가서 그림을 넣어야 되지만은 여기에 그림 넣는 그림 컨텐츠 컨트롤을 집어넣어주면 이 컨트롤만 쓸 때에도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떠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책 보시면 개발 방법 오른쪽에 컷을 누르시고요. 그림 컨텐츠 컨트롤 여기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컨트롤을 집어넣을 때는 어디 있냐면요. 개발 도구 탭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컨트롤 글이 보이시죠? 참조로 오피스 2013 버전까지는 이것을 다 지원합니다. 요 컨트롤 다 지원하는데 이건 2013 버전 이상. 그런데 여러분들 요 아무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항상 이름이 컨텐츠 컨트롤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요 이름이 나오면 여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버전 안 쓰겠지만은 2010 버전을 쓰는 회사가 있다 칩시다. 그럼 이것을 만들어주면 회사에 보내줘봤자 이것이 기능이 안 돼요. 하이 버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전 도구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요 가방 같은 거.
지금은 여러분들 요 위에 것을 우리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책 보시면 그림 컨텐츠 컨트롤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커스를 먼저 잘 두셔야 돼요. 엉뚱한 데 두면 안 돼요. 막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오른쪽, 여기, 오른쪽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 컨텐츠 컨트롤은 첫 줄에 세 번째 겁니다. 올리시면 그림 컨텐츠 컨트롤이라고 나오거든요. 야를 클릭하시면 그림이 턱 들어가죠. 그리고 조금 꾸며서 주고 싶으면 요 프레임, 틀 주변을 뭘로 할 거냐면 스타일을 복합형 프레임 검정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텐츠, 그림 컨텐츠 컨트롤 들어갔죠? 그럼 저 위에 그림 도구 탭도 있고 표 도구 탭도 있거든요. 왜냐면 표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림 도구 탭 밑에 서식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룹이. 여기 그림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검정이 들어가 있죠. 프레임이 검정인 것은 틀이 검정인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보이시죠? 자, 위치로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사실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겁니다. 복합형 프레임 검정은 이것을 말합니다. 야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틀에 이런 효과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눌려볼까요? 요거 이렇게 들어가죠. 해제하시면 끝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요까지 하면 다 끝난 건데요. 요거 눌리면요. 그림 넣을 수 있어요. 그림 삽입. 그럼 이 컨텐츠는 없어집니다. 그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주면 편리하겠죠. 이거 눌려서 그림 넣어주세요 하면 쉽게 넣어주겠죠. 그죠? 이렇게 띄우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이제 스킬 01이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는 스킬 02는요. 표의 품위 날짜라고 오른쪽에 컷 주시고요. 여기에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날짜 컨텐츠 컨트롤을 넣어줄 겁니다. 그럼 눌리면 달력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없으면 내가 눌려가지고 무슨 요일인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달력이 나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커스를 두시고 커스를 두고 날짜 선택 컨텐츠 컨트롤 어디 있냐면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날짜 선택 컨텐츠 컨트롤은 두 번째 줄에 제일 마지막 거, 네 번째 거. 마우스 올리시면 이름이 나오죠. 클릭하시면 들어가죠. 달력이 안 나오구만요. 해제해볼까요? 자, 그럼 쓰는 방법은 여기에 화살표 있죠? 달력 나옵니까? 눌리면 날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일도 보고 무슨 요일인지 다 알 수가 있죠. 눌리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 1월, 2월, 3월 다 바뀌죠? 그죠? 이렇게 달력의 요일까지 보면서 날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컨트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스킬 03은 어떤 내용이냐면 160페이지입니다. 요것은 우리 요 아이콘 이 컨텐츠 요걸 쓰는 건 아니고 이전 버전 쓰는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가방 같은 모양이 있죠. 요게 올리면 이전 도구라는 아이콘인데요. 2013 버전 이하에 쓰는 회사 같은 경우는 요걸로 만들어주면 못 써요.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2019 버전이나 이거 쓰거든요. 2021 버전, 19 버전 없죠. 2021 버전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그래서 뭐 2010 버전은 이제 쓰는 회사가 거의 없죠. 자, 그걸 떠나서 이전 버전 쓰는 회사를 위해서 만드는 도구가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킬 03 보면 표의 분류라는 것은 요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품 개발, 공정 개발, 부품 개발, 기초 응용 연구 요 앞에 확인란을 넣어주세요. 체크박스인데. 자, 근데 이전
버전 쓴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요걸 쓰는 건 아니고 이전 도구 쓸 건데 커스는 Z자 앞에 갖다 놓으세요. 확인란은 주로 앞에 넣습니다. 뒤에 넣는 게 아니고 Z자 앞에 갖다 놓고 책 보시면 확인란 양식 컨트롤에 있는 확인란을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면 Z자 앞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이전 도구 상자 가방 같은 거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전 양식 요게 여러분들 확인란이 뭐냐면 두 번째 거 체크박스 확인란입니다. 여기 쉽게 말하면 양식 컨트롤이거든요. 요거 두 번째 거 올리면 뭐가 뜨냐면요. 여러분들 올리면 이름이 확인란 양식 컨트롤 맞죠? 야를 집어넣어라. 클릭해 볼까요? 네모가 턱 들어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공짜 앞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확인란 넣어주고 붓잡에 갖다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란 넣고 깃잡에 갖다 놓고 똑같이 확인란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내줬더만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눌려보세요. 체크 안 되구만.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이렇게 주면 그 받는 회사에서는 이분이 MS 워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되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플러스 보시면 여러분 이전 도구로 만들어 줄 때는 야가 기능이 되려면요. 책 보시면 이것은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 편집 제한 기능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집 제한 기능 좀 이따 배울 거지만요. 양식만 쓸 수 있게끔 양식 채우기만 가능하다. 잠시 재따라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모르셔도 관계없지만은 보호그룹에 편집 제한이 있거든요. 이거 눌리면 편집 제한에 이 문서 허용할 유형 있지 않습니까? 야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요 안에 읽기 전용 말고 눌리면 양식만 채우는 것만 허용하겠다. 나머지 허용하지 않겠다. 해놓고 문서 보호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눌려볼까요? 아무는 안 넣고 그냥 확인만 눌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눌려보세요. 체크됩니까? X가 체크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모르셔도 관계없지만 혹시나 이제 이거는 이제 버전이 2010번에서도 해서는 없으니까 시험에서만 이렇게 쓰는 거죠. 보중지를 잠시 하시고 요거 편집 제한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눈 닫기 하고 여러분들 이전 버전으로 쓰게 할 때는 플러스 그 말입니다. 잠시 제가 보여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것만 넣을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 안 쓰거든요. 실무에서 이거 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4페이지는 참조로 이 액티브엑스는 웹 문서를 올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안 써요. 근데 어떤 건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스킬 공사, 쥐기, 오른쪽에 우리 콤보 상자를 넣을 건데요. 액티브엑스 컨트롤에 있는 콤보 상자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냥 집어넣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쓰진 않습니다. 그건 이전 도구 똑같습니다. 이거 눌려가지고 요 안에 보면 액티브엑스 컨트롤 있거든요. 콤보 상자는 두 번째 줄에 처음 겁니다. 눌려볼까요? 그러면 툭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요것은 지금 편집 상태거든요. 여기에 목록 만들고 참조로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면 야를 눌리면 목록이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넣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문서 만들 때는. 문서 만들 때는 실무에서 이것만 쓰거든요. 이제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컨트롤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닫기. 그 다음에 편집 제한 기능은 쓰거든요. 또 시험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미설 여시고 포미설 여시고요. 내가 포미설을 최종 결제자한테 올릴 건데 여러분들 일단은 제일 처음에 뭐 할 거냐면요. 그 스킬 공유 보시면요. 편집 제한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이. 편집 제한은 서식 제한이 있고 편집 제한 기능이 있거든요. 서식 제한은 서식을 보고 여러 스타일을 못 쓰게끔 막는 거고요. 편집 제한은 읽기 전용으로 즉 내용은 확인 가능한데 수정이 안 되는 함부로 편집 못하게끔 양식 채우기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서식 제한과 편집 제한 두 가지가 시험인데요. 문제 보면 스킬 01은요. 사용자가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을 차단, 즉 전환하지 못하도록 할 거고요. 빠른 스타일 모음을 못 쓰게끔 차단시킬 겁니다. 차단,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럴 때 위에 보면요.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도 뭐가 있냐면 도구그룹의 편집 제한이 있고 참조로 검토 탭에 가도 오른쪽 보호그룹에 편집 제한이 있어요.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책에서는 검토 탭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검토 탭에 보호그룹의 편집 제한을 클릭해 볼까요? 누르면 오른쪽에 편집 제한 설정창이 있다. 서식 제한 시킬래, 편집 안에 이런 거 내용 제한 시킬래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서식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을 딱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밑에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는 이유는요. 테마하고 빠른 스타일을 못 쓰게끔 차단하기 위해서 눌러볼까요? 요 밑에 있어요. 테마 또는 구성별 전환을 못 쓰게끔 막을 겁니다. 빠른 스타일 모음을 못 쓰게끔 막을 겁니다. 체크를 두 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요것 때문에 띄운 거. 두 개 체크. 그리고 확인 눌리면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창입니다. 이 문서에 허용되지 않는 서식이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거하시겠습니까? 책 보시면 제거를 해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서 보호를 하느냐 안 하느냐. 뒤에 보니까 문서 보호를 적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적용합니다 누르면 안 되겠죠? 그죠? 적용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해봤고요. 자, 문서 보호를 안 했으니까 쓸 수는 있다는 소리죠. 문서 보호랑 못 쓰게끔 만들어 설정만 하고 그냥 나왔다. 그 말이죠,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우리가 문서 보호를 하면 체크했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냥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이 문제는. 166페이지는요. 우리가 요 안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이런 내용을 바꾸면 안 될 경우 내가 결제 품위본을 없는데 엉뚱한 품을 싹 바꾼다든지 그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용만 보고 여러분들 수정 못하게끔 그게 바로 내용 변경이 불가능한 읽기 전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결과적으로 편집 제한을 설정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들어갈 때는 검토 탭에 가도 되고 개발 도구 탭에 가도 되고 다 있습니다. 편집 제한. 책에서는 검토 탭에 가 있거든요. 검토 탭을 적어놨어요. 그럼 제일 오른쪽에 뭐라는 그림이 있죠. 편집 제한.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편집 제한 밑에 이 문서의 편집을 허용할 유형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은 못 바꾸고 보는 것만 가능하게 읽기 전용을 할 겁니다. 요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그리고 야는 문서 보호를 할 거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얘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 클릭하는 거죠. 그럼 암호를 요구합니다. 암호는 1을 4번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1을 4번. 하나, 둘, 셋, 넷.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 편집 제한 설정했던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안에 가서 데이터 지워보세요. 안 지워집니다. 안 막아놨죠. 안 지워집니다. 수정할 수 없어요. 막아놨죠. 아무거나 하지 마. 여기 바로 편집 제한 기능에서 안에서 읽기 전용. 자, 그리고 넘기셔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문서 보호를 내가 쓰기 위해서 해제하고 싶다. 여기 바로 168페이지입니다. 문서 보호를 한번 해제해봐라. 그 말이죠. 문서 보호했던 걸 해제하는 방법. 검토 탭에 가서 또 여러분들 편집 제한을 클릭합니다. 해제할 때는 밑에 보면 보호 중지가 있죠. 요것을 눌러주시면 아무 요구하죠. 1을 4번 누르면 풀리죠. 그죠? 그리고 이 창을 닫아주면 스킬 03까지는 여기까지 해제했고요. 마지막으로 169페이지는 서식 제한 및 편집 제한도 다 풀어라 이거죠. 다시 검토 탭에 가서 편집 제한 눌러가지고 서식 수상살 제한 풀고 허용할 위험 체크를 해제하고 닫게 하시면 끝이죠. 자, 여기까지가 편집 제한 기능. 여기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여러분 읽기 전용이 많이 쓰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조금 남은 거 하고 엑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70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닫기 하시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교육 신청 안내를 여시면 돼요. 자, 말 그냥 우리 그때 파워포인트 할 때 개체를 집어넣는 걸 배웠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워드도 개체를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스킬 공유 보시면 상세 일정이라는 DOCX 파일은 다른 문서에 있는 어떤 표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월별 일정 바로 밑에 컷을 딱 두시고요. 자, 개체 삽입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삽입이라는 아이콘 메뉴, 즉 삽입 탭에 가셔서 여러분 텍스트 그룹에 파워포인트 똑같습니다. 개체 아이콘입니다. 개체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것도 파일로부터 읽어들여서 집어넣을 거거든요. 파일로부터 만들기. 물론 시험에 나오고요. 찾아보기. 그리고 채트4가 위치가 맞다면 이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상세 일정이 있습니다. 야를 이 안에 있는 표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여기 표가 보이죠, 사실은. 삽입을 눌러주시면요. 요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줄입니다. 상세 일정 DOCX 파일이 적용된 수정사항이 자동으로 현재 문서에 반영되도록 끝에 보니까 파일을 연결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MS 워드는 파일을 연결시키는 것을 체크해 줘야 돼요.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요. 그대로 표가 들어갑니다. 이거 원본의 내용 바뀌면 하도 바뀝니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개체 넣는 방법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 02 172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커스가 위에가 있을 거예요. 우리 바꾸기 기능 한번 해볼 건데요. 문서에 있는 모든 종로를 부평으로 우리 바꾸기 기능을 할 건데 우선 홈 탭에 가면 여러분들 저는 몰려 있는데요. 편집 오른쪽에 편집 그룹 보시면 여기에 바꾸기 여러분들 가나가 막바로 아이콘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바꾸기 편집 그룹 가면 바꾸기를 클릭하면요. 바꾸기 창이 떠요. 여기에 찾을 내용은 종로, 바꿀 내용은 여러분들 부평 이렇게 치면 돼요. 찾을 내용은 종로고 바꿀 내용은 부평 모두 바꾸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 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확인. 그 다음에 닫기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 부평으로 바뀐 글자가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스킬 03이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글자를 바꿔봤고요. 요 파일은 닫아버리고. 자, 여러분들 저장할 필요 없고 지금은. 스킬 03은 여기서부터는 상세 일정이라는 DOCX 문서를 여셔야 돼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상세 일정을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보면 대시가 있어요. 이 원래 여러분들 여기 지금 어떤 대시냐면 좀 짧은 대시예요. 특수 기호인데 좀 대시가 좀 짧습니다. 야를 EM 대시는 요 EN 대시가 원래 대시보다 짧은데 좀 긴 대시가 EM 대시예요. 요것을 좀 긴 대시로 바꿀 거거든요. 똑같이 여러분들 편집 가서 바꾸기인데요. 요건 특수 문자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는 건 아니고 원래 거 지워버리고 찾을 내용에 자세히 누르면 여러분들 밑에 옵션이 있거든요. 이게 시험이죠. 짧은 대신 EN 대시가 좀 짧은 대시라고 보면 돼요. 어찌 보면 원래 대시보다 EN 대시는 웃는 얼굴에 는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바꿀 내용 원래 거 지워버리고 EM 옵션 누르면 EM 대시가 있어. 좀 원래 대시보다 2배 길이로 좀 긴 대시예요. 어찌 보면 EM 대시라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웃는 얼굴에 더하기가 나오죠. 그리고 모드 바꾸기 하면 16개가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확인 누르면 닫기. 원래 대시 좀 길죠? 요렇게 바꾸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174페이지에 EN-라는 이름은 인쇄에서 사용되는 N이라는 계량단위에 유래되었습니다. 되어 있고요. 로마자의 지형을 EN-폭을 EM-의 2분의 1 크기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EM-는 좀 일반 대시보다 짧은 대시고요. EM-이 좀 대시보다 2배로 긴 대시라고 봅니다. 그런 특수 문자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면 된다. 옵션 눌러가지고. 여기까지가 워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까지 워드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